여러분, 이번 차시에는요, 인권과 사회복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권과 사회복지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인권과 사회복지의 연관성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62페이지부터 참조하시고요. 교재가 없으신 분은 올려드린 파일을 출력해서 메모하시면서 함께 학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인권과 사회복지의 만남입니다. 인권과 사회복지가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인권과 사회복지가 어떻게 연관성을 맺을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회복지적 인권, 즉 사회복지 관점에서 인권을 생각하는 이런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의 바탕을 둔 인권 실행입니다. 사회복지의 바탕을 두고 인권을 실행하고 그 결과로서 인권을 보장해가는 이런 거죠. 그러나 이 부분은 인권을 하나의 사회복지라는 영역으로만 축소시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인권의 영역을 사회복지라는 하나의 영역, 사회복지라는 하나의 측면으로만 한정시켜버리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복지가 인권 보장 여부의 기준이 되면 여타 영역의 인권, 다른 영역의 인권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문제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인권적 사회복지라고 라는 측면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인권적 사회복지란 인권을 기반으로 해서 모든 영역에 인권을 기반으로 해서 사회복지를 실천해 가는 것입니다. 주로 사회권의 바탕을 둔 기존의 사회복지를 넘어서, 즉 어떤 이야기냐면 기본적으로 가장 기초적인 사회에서 누려야 할 가장 기초적인 것, 그것에 바탕을 둔 기존의 사회복지, 생계 뭐 이런 부분이죠. 그런 걸 바탕을 둔 기본의 사회복지를 넘어서 인권의 속성과 인권의 기본 가치에 바탕을 둔 사회복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 이것이 인권적 사회복지입니다. 인권의 속성이 무엇입니까? 보편성, 누구나 다 인권을 누려야 한다, 누릴 수 있다. 불가양도성, 내 인권을 다른 사람들에게 양도할 수 없다. 어떤 상황에도 누구에게도 내 인권을 양도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상호 의존성과 불가분성. 인권은 어느 한 측면에서만 지켜진다고 해서 그것이 인권이 지켜지는 게 아니라 인권의 모든 영역들이 상호 의존하고 있고 서로 연관성이 있고 불가분, 나눌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모든 영역의 인권이 지켜져야 한다. 평등하게 지켜져야 되고 차별 없이, 비차별성, 차별 없이 지켜져야 된다. 여기에 바탕을 둔 사회복지는 어떤 사회복지겠어요? 모든 사회복지의 모든 부분들이 누구나 다 공평하게 보편적으로 사회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 그 사회복지적 혜택을 불가양도성, 누구에게도 양도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고요. 모든 영역의 사회복지, 상호의존성과 불가분성, 모든 영역에 있어서 사회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 평등과 비차별성,
누구든지 평등하게 차별당하지 않고 사회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이게 인권적 사회복지입니다. 그다음에 인권의 기본 가치,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 박애, 이런 정신, 이것을 실천하려고 하는 의지에 바탕을 둔 사회복지를 실현해가는 것, 이것이 인권적 사회복지입니다. 또 다른 말로 인권 기반 사회복지라고도 합니다. 자, 이것의 장점은요, 기존 사회복지의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유용해요. 어떤 의미일까요? 기존의 사회복지의 문제점이 뭐예요? 어떤 사람은 사회복지를 많이 누릴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사회복지를 상대적으로 사회복지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죠. 인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그 권리, 존엄성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무언가 복지를 베풀어주는 허회적인 관점에서 사회복지를 실현해왔다는, 사회복지를 해왔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죠. 그러나 인권적 사회복지는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와 평등과 박애를, 이러한 정신을 가지고 정말 클라이언트들을 귀하게 여기면서 사회복지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사회복지 종사자 이용자들에게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일어나는 사례에 대한 사고방식의 전환과 사고폭의 확장을 유도한다. 단순하게 무언가 전달해주는 차원이 아니라 사회복지 종사자나 이용자들이 정말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만나게 되고,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존엄성을 실천해가는 사람으로 사회복지 종사자가 스스로를 여길 수 있도록, 그래서 다양한 측면에서 인간의 그 인권을 지켜나갈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성찰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사고폭이 확장해가고 전환되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자, 63페이지부터 참조하시면서 인권기관 사회복지의 정체성에 대해서 함께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권기반 사회복지의 원칙입니다. 첫째, 특정 정책 및 제도를 입안하고 세우고 시행할 때에 자연적 관점에서 인권 적용 대상의 포괄성을 갖춘다 라는 겁니다. 어떤 특정한 사회복지와 관련된 어떤 특정한 정책 및 제도를 세우고 그걸 실천해 갈 때, 시행해 갈 때에 적용 대상을 자연적 관점에 누구든지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인간이라면 누구든지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인권 적용 대상을 아주 폭넓게 포괄성을 갖추고 세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용자가 자신의 권익을 표출하기 위해서 정책 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해서 어떤 문제든지 그 문제에 본질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정책을 입안하는 몇몇 사람이 그 모든 결정을 해버린다면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사회복지적 혜택을 받는 것이 참 어렵게 되죠. 그래서 이용자, 그 부분의 대표적인 이용자가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게 해서 자신의 권익과 자신들의 문제점과 자신들이 바라는 것들을 의견을 표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해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고방식의 전환을 통해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하면서도 포괄적인 접근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생각해요. 그리고 포괄적인 접근을 해요. 그래서 이것이 사고방식의 전환과 직결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빈곤 문제 해결. 그러면 단순히 한 달에 얼마씩 국가에서 지원해 준다. 이것만, 이런 방식만 단일한 차원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겠죠. 뭐 정부에서 일정한 부분들을 재정을 지원해 주는 것도 있지만 노동자들의 소득을 어느 정도 이상 되도록 기본 소득을 보장해주게 법률로 명시하는, 제정하는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요. 또한 모든 사람들이 누구든지 자신의 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자신의 어떤 직업적 가치를 높이도록 도와주는, 그래서 더 많은 보수를 획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런 방식을 통해서도 빈곤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겠죠. 이처럼 다양한 방식, 포괄적인 접근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자, 세 번째, 인권직으로서의 사회복지 실천에 대한 인권의 영향입니다. 그래서 인권직으로서의 사회복지직의 정체성 강화. 교재는요, 74페이지부터 75페이지까지 확인하시면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74페이지부터 확인하시면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권직으로서의 사회복지직의 정체성 강화. 인권에 대한 사회복지직의 성격은 국내 사회복지사 윤리 강령이나 어떤 선언을 통해서 많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자, 사회복지직이 인권에 기초해야 된다는 것이 단순히 철학적이거나 추상적인 어떤 사상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국내 또는 국외, 국제적인 사회복지사 윤리 강령이나 어떤 선언을 통해서 분명하게 명시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한국의 사회복지사 윤리 강령에 보면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는 인본주의, 평등주의 사상에 기초하여 모든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하고 천부의 자유권과 생존권의 보장활동에 헌신한다라고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직의 소명 자체가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 큰 부분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는 인본주의,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인본주의와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여기는 그 평등주의 사상에 기초하여 모든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하고 천부, 하늘이 내려주시니까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인간의 자유권과 자신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생존권을 보장해주는 그런 활동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사회복지사의 역할이다라고 명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사회복지직이라는 그 역할, 직책 자체가 그대로 사회복지사의 소명 자체가 인간의 권리,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라는 걸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는 것. 미국의 NSW 전국사회사업가협회가 있습니다. 약 13만 2천여 명의 사회복지 전문직으로 구성된 단체인데요. 미국 전국사회사업가협회에서는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량 학살, 인종청소, 인종을 다 어떤 특정한 인종을 몰살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전쟁과 같은 끔찍한 일들이 만연한 곳에서나 차별과 사회적 배제, 성불평등, 구타, 강간, 성매매, 노동착취, 아동노동, 노예, 인권의 억압 등이 만연한 곳에서 인권을 위한 투쟁이야말로 21세기 사회복지사들의 주요한 소명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명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사들의 현대 21세기 사회복지사들의 주요한 소명해야 할 일이 무엇이에요? 대량 학살, 인종청소, 전쟁과 같은 끔찍한 일들이 만연한 곳, 즉 인권이 파괴된 곳, 또 차별과 사회적 배제, 성불평등, 구타, 강간, 성매매, 노동착취, 아동노동, 노예, 인권 언어, 억압, 인권 탄압 등이 만연한 곳에서, 그러니까 인권을 탄압하는 곳에서 인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투쟁하는 것, 이것이 21세기 사회복지사들이 갖는 주요한 소명이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 또한 국제사회복지사협회에서는요, 사회복지 실천에서 준수해야 할 인권의 원칙을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모든 사람은 고유한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그것은 그 사람을 위한 도덕적인 배려로 정당화된다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고유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모든 사람이 존엄성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인권의 기본적인 정신이죠. 이게 사회복지사가 사회복지 실천에서 준수해야 할 인권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그 사람을 위한 도덕적인 배려로 정당화된다. 두 번째, 모든 개인은 자립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 스스로의 삶을 꾸려나갈 권리가 있다. 자신의 삶을 지키고 보장받고 보호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동등한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게 사회복지사가 사회복지 실천에서 준수해야 할 인권의 원칙입니다. 또한 모든 개인은 사회의 안녕, 사회의 평안함, 사회의 안정에 기여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라고 있습니다. 또한 어떤 형태의 사회이든지 모든 사회는 그 구성원에게 최대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기능을 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사회 형태의 사회이든지 그 사회에서 사회복지사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요, 그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최대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인권적인 기능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회복지사는 사회 정의의 원칙에 대한 소신을 가져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사회복지사는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평등하게, 정의롭게 자신의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대한 어떤 소신을 갖고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는 개인과 집단, 지역사회와 사회의 발전을 도모하고 개인,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객관적이고 훈련된 지식과 기술에 헌신할 책임을 지니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사회복지사는 그 사회, 개인, 집단 모든 것이 발전할 수 있도록 도모해요. 그래서 복지국가, 복지집단, 복지사회를 만들어가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개인과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객관적이고 훈련된 지식과 기술에 헌신할 책임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는 그 훈련된 사회복지사로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져야 하겠죠. 또한 사회복지사는 성, 연령, 장애, 인종, 사회계층, 종교, 언어, 정치적 신념, 성적 취향에 기초한 이러한 다양한 부분에 어떤 부분에도 얽매이지 않고 차별 없이 가장 최선의 가능한 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이게 인권의 보편성과 연결이 되죠. 누구든지 어떤 특성을 가졌든지 차별당하지 않고 최선의 그 인권을 보장받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사회복지사의 역할이다. 이렇게 국내 사회복지사 윤리 강령이나 선언을 통해서 인권에 기초한 사회복지직의 성격이 강조되고 있는 것처럼 사회복지 전문직은 인권을 보장하는, 인권에 기반하는 인권 전문직이어야 하며 사회복지 전문가는 인권을 증진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기본적인 사회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일에 확실하고 충분하게 관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인권의 현주소 확인을 위한 준것들입니다. 교재 76페이지부터 확인하시고 참조하시고 학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지금 인권이 얼만큼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기준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이용자의 인권을 보장하고 있는가, 또 하나는 사회복지 실천 종사자의 인권이 보장되어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용자의 인권 보장입니다. 사회복지사 윤리 기준에서 사회복지사의 클라이언트, 이용자, 대상자에 대한 윤리 기준은 전부 클라이언트의 인권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회복지사의 클라이언트, 어떤 사회복지를 받아야 할 대상자를 클라이언트라고 하죠. 클라이언트에 대한 윤리 기준이 있는데 그것을 보면 전부 클라이언트의 인권에 대한, 인권을 보장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1항에는 클라이언트의 권익을 옹호해 주는 것. 두 번째, 존엄성. 클라이언트의 존엄성을 어떻게 보장해 줄 것인지. 그다음에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용자의 인권을 보장해 준다는 건 결국 그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해 줄 뿐 아니라 이용자가 스스로, 클라이언트가 스스로 어떤 자기에게 가장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 자기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그 이용자의 의사를 존중해 주는 것, 이것도 인권의 한 측면이라는 것이죠. 사생활을 보호해 주는 것, 이런 것이 있어요. 그리고 사회복지사 윤리 기준 중에서 사회복지사의 사회에 대한 윤리 기준을 보면 사회적 약자를 옹호하고 사회환경을 개선하고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는 것 등 인권에 대한 다양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이러한 것들이 지켜지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해서 이용자의 인권이 얼만큼 보장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측면은 사회복지 실천 종사자의 인권이 보장되어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사회복지사라는 직업이 대부분 다른 직업에 비해서 어떤 처우가 약한 게 현실입니다. 월 평균 임금도 다른 직업에 비해서 너무 좀 빈약하고요, 부족하고요. 여러 가지 어떤 고생을 하고 힘든 일을 감당해 감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들이 받는 처우, 사회복지사들이 당면하고 있는 현실은 너무도 열악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복지 실천 종사자들의 인권도 조금 깊이 있게 생각하고 연구하고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인권의 현 주소 확인을 위한 준거 틀이 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현장에서 인권이 잘 보장되고 있는가는 두 가지 측면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용자의 인권이 보장되고 있는가, 사회복지사들의 사회복지 실천의 현장의 종사자들의 인권이 보장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